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윤택의 딸을 마중하러 김해공항에 가는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한 단원도 있었는 등 수십 명의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력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3월경 발성 연습을 이유로 한 여자 단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2시간 동안 앞뒤 사방으로 세게 흔들어대면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였고, 안마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0에서 70명의 단원들 앞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윤택에게 구타당하여 고막이 파열된 남자 단원만 2명이고 구타당하여 정신 이상이 된 선배들도 몇 명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이윤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극장들, 그 극장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단원들이 다 지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심지어 배관공사 이런 것들까지 거의 다 단원들이 했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팔기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밖에 있어서는 재산도 은닉하고 처분하고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더 두렵게 할 수도 있고 계속되어 온 범행이기 때문에도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이윤택 씨 연극계에서 워낙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측면에서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나 협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에 신청이 됐고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그 극장, 그러니까 즉 재산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언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쓰인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또 단원들이 숙소나 극장 건축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 또 단원의 통장과 도장을 수거해서 관리했다. 이런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효나 이제 혐의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경찰은 고발된 62차례 성폭력 중에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2010년에 상습죄 조항 추가 이전에 이루어진 성폭행 혐의 이거 이제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상습죄라는 것은 이제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하나의 연속된 죄로 보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공동변호인단은 이 재정 취지를 좀 감안해서 62건을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보고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 시점인 2017년 1월을 일괄적으로 시효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이 영장 실질심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일 밤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계광장에서는 미투 관련된 말하기 행사가 열렸다고요? 340여 개 여성 노동 시민단체들이 모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분에 이어 말하기 행사를 이제 주최해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아하. 이 자리에 나온 여성들은 살면서 겪은 크고 작은 성폭력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고 호소하고 또 서로 응원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SNS를 통해서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서 내일 오후 7시까지 이어 말하기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내일 오후 7시부터는 퍼포먼스, 공연, 또 청계광장 일대 행진 등으로 구성되는 성차별 성폭력 끝장문화제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연탄가스에 비유해서 파장이 커졌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주영, 나경원, 정우택, 유기준 의원 등 자유한국당 중진 4명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최고위원 보임을 통한 지도부 정상화, 그리고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당 대표로서 언행을 진중하게 해달라, 그리고 인재 영입에 전력 투구를 해달라라는 것인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는 직접적으로는 거론이 안 됐는데 일방적인 전략공천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와 중진 간의 갈등 더 증폭되는지 아니면 좀 봉합되는지 기로에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또 2기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반성문을 냈다고요?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에 굴복해서 보수 정치가 실패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또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임시 방편으로 일관해온 점들 반성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어떤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신보수주의 혁신안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니까요. 이후에 혁신안을 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공개가 됐던데 뭐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다 내려놓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대하던 이 투표 연령 인하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안들이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혁신위에 아닌 거죠? 당이 이걸 결정할지 말지는 아직도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쪽 상황은 지금 어때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인재영입 성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수도권 지역 지방의회 의원 7명이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786명의 당원이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다 이런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서울시장 후보 영입도 실패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좀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역입 인사들에 대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곰팡내 나는 사람들을 분리수거해줘서 고맙다. 이런 입장을 내서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에 대해서 이삭죽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미국 연준이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1.50%에서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취임 이후 첫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장 충격이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서 매파적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어떤 범위로 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1.5에서 1.75 사이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5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더 높아지네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환율, 주식, 채권 전반에서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FOMC 결과가 결국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에서부터 큰 충격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금리 역전 상황이 장기화되면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당장 걱정은 또 가계부채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당장 아니라고 하지만은 한 5월 달 정도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에는 최고 지금 연 6%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좀 빨리 나서야겠는데 가계에서도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이다. 이걸 각오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방북했을 당시에 북일 평양 선언을 했던 것을 고리로 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구상이라는 건데요.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 왔다라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하니까 일본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른바 재팬 패싱. 그걸 우려한 거겠죠. 그렇죠. 일본 정부는 그간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좀 당혹스러운 처지라는 거죠. 만일 남북 간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제대로 앞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좀 북미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급작스럽게 미국 방문 일정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도 됐습니다. 또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북일 정상회담의 공세를 취한다고 해도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또 북미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변수겠지만 지금 아베가 내부적으로 아주 곤혹스럽잖아요. 사학 스캔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학 스캔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아베 내각 지지율 그야말로 이제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문제는 이제 충격적인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도쿄 신문은 오늘 문제의 재무성 문서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 매각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 재무성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성의 오사카 항공국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은 재무성 문서 조작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사가와 노부이사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소환을 이끌어낸 상태고요. 또 이미 구속돼 있는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전 원장의 구치소 면회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과정에 여기서 무슨 증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애초에 스캔들의 당사자인 아베 아키에 여사 페이스북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서 또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난국을 북일 정상회담으로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의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선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의 차이용 선 회장이 오늘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금호타이어 인수 목적은 금호타이어를 소유하거나 기술을 가져가는 데 있지 않다면서 지리자동차의 볼보차 인수 사례처럼 이 서로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차이 회장은 노조의 합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함께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좋은 취지의 발언을 일단 시작한 셈인데 거기서 말하는 독립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본사를 한국에 두고 한국 경영진이 한국 회사법에 따라서 경영 계획을 결정하고 주주의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좀 부연을 했습니다. 국내 경영진은 한국인으로 구성하고 더블스타는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이사를 파견하는 형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후 노조와 만나겠다면서 광주를 향했는데 지금 만남이 성사되고 있는지 그런 보도는 아직 없어서요.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